선생님, 채통을 지키셔야죠. 안녕하세요. 왔습니다. 2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게임은 블루아카이브 새로 이번에 스토리 노래 위한 예술인가 유작가 미학의 행방. 자, 한번 스토리 보도록 하죠. 바로 가볼까요? 낯선 천장 아래서 어느 낯선 밤, 낯선 천장이 보였다. 이곳이 어디인가 하는 의문이 가장 먼저 떠올랐다. 내부 구조로가 기숙사의 내부로 추측되었다. 다행히 몸은 구석되어 있지 않은 상태. 구석이요? 오히려 소파에 뉘어둔 데다가 이불까지 덮어두었다. 들여다 놓은 이들에게 저기가 있는 것 같진 않은 상황. 다만 머리에 찌끈거리는 통증은 계속 남아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깨어나셨군요. 누구시죠? 저요? 그게, 그렇죠. 모르시는 게 당연히 정상이겠죠. 제 이름은 사쿠라이 미요. 와일드헌트 예술학원에서 문학을 전공하고 있어요. 나이는 16세, 2학년이고요. 생일은 8월 24일이고 키는 155cm이고 좀 자세한데요? 취미는 타자기 수집이고요. 그리고 허리둘레요. 정말 이런 것까지 궁금하세요? 그쯤 먼저 털어놨잖아요. 궁금하긴 한데 궁금하긴 한 건가요? 역시 소문대로 이상한 사람. 그런데 대체 이곳은? 이곳은 특수교육부의 부실이에요. 특수교육부? 예, 와이던트의 범법 조직입니다. 대체 뭐하는 조직이길래? 밀수요? 밀수? 그쪽은 선생님 맞으시죠? 응, 맞아. 그렇다면 다소 갑작스러울 수 있겠지만 혹시 저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으신가요? 학생의 고민이라면 얼마든지 들어줄 수 있어? 역시 이것도 듣던 대로. 그렇다면 사실 저는 말이죠, 이 특수교육부를 해부시키고 싶어요. 해부? 예, 특수교육부의 활동을 이제 그만 멈추게 하고 싶어요. 계속해서 규칙을 위반하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염치 없는 일이지만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지. 그러면 특수교육부의 부장을 만나봐야 할 것 같아. 그런 문제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니, 부장 한번 직접 만나보고 싶어서. 정확히 무엇을 하는 동아리인지 알고 싶기도 하고. 제가 부장인데요. 뭐라고요? 이렇게 시작하는군요. 누구를 위한 예술인가? 유작가 미학의 행방. 인사드립니다. 특수교육부의 영업실장 와카사 후야입니다. 영업시장이요? 자, 바로 가보죠. 하늘에서 교육품이 내린다면
2시간 전 교육품이요. 얼마 뒤 와이드헌터에서 개최될 전시회 베로니카 특별전. 그것은 명품 브랜드 베로니카의 재단이 소유한 회화 컬렉션의 특별 전시회. 이와 관련하여 처리할 행정무가 있어 와이드헌터 예술학원을 방문했다. 그리고 그게 빡빡한 검문 검색이 기다리고 있었다. 자, 빨리 통과하고 싶으면 가방에서 여기에 올리고 두 팔을 위로 번쩍 들어 올리라고. 아니, 가방 안에 든 건 물감밖에 없는데 굳이 그렇게 하나하나 확인해봐야겠어? 이번 업데이트된 규칙에 따르면 지나치 고카페인 음료도 반입 금지 품목이 추가됐거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 가방 안에 물감밖에 없다니까. 물감에 고농도 카페인 섞어놨을 수도 있잖아. 아하. 아니라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누가 물감 마신다고? 옛 화가 중에 그랬던 사람이 있었지. 그걸 왜 먹어? 아무튼 우리 사감 대장님 특별 지시 사항이야. 좀 해줘. 사감대 부장님? 누구네 말이라면 어쩔 수 없지. 어디 보자. 이 물감은 전부 교체해서 허가한 브랜드군. 고장을 뜯은 흔적도 없는 신품이고. 좋아, 통과. 자, 그럼 다음 사람. 어라, 찰리 선생님 맞으시죠? 안녕, 고생이 많네. 하하, 그럼요, 나는 편이죠. 그래도 위에서 뭐 하라고 하니까. 자, 어쨌든 고문에 협조해 주시겠어요? 물론이지, 편하게. 자, 그럼 가방 좀 확인하겠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선생님, 이 독이 머그자는 앞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든 독이 제품은 교내 반입이 금지되었거든요. 어째서? 지난달 금지된 안료를 독이 형태로 굳혀 위장하여 매반입한 사례가 촉발되어서 그만. 그렇게 꼼꼼한 검문 검색은 계속되었다. 자, 끝났습니다. 그리고 압수된 물품을 나갈 때 말씀해 주시면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와이드헌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생님. 응, 고마워. 수고 많았어. 그렇게 와이드헌터 안으로 들어가고 1시간 뒤 업무를 완료했다. 업무를 마치고 와이드헌터에 교정 걷던 중 사람 하나 없는 공터를 발견했다. 전문까지는 아직 거리가 조금 남은 상황. 그래서 잠깐 쉬었다 갈까? 그렇게 잠깐 벤치에 앉으려던 그때, 저기요, 거기 비에요. 응? 그 순간 하늘 위에서 떨어지는 무언가를 보았다. 둥글고 녹색이고 큼지막한 보따리? 바로 다음 순간 나는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여기서 깨어난 거구나. 이제 기억이 나세요? 맞아요. 이전 선생님을 저희가 기숙사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따리는 대체? 아, 그거 밀수품이에요. 밀수품? 네, 변이를 들여오기 위해 학원 밖에서 투석기로 쏘아 날린 밀수품인데. 투석기요? 투석기요. 하필 착한 지점에 서 계시다가 늘 얻어맞으신. 죄송해요. 특수교육부를 대표해서 사죄드릴게요. 이런 동아리 대표 같은 거 하고 싶진 않지만
괜찮아. 피해 다친 것도 아니고. 그나저나 후유 이 녀석. 이런 일이 있을까봐 되도록이면 투석캔 쓰지 말라 했는데 아니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뭐야? 언제 왔어요? 투석해 쓸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부장? 헛소리겠지만 들어드릴게요. 말해보시죠. 이것은 바로 멋있기 때문이다. 멋이요? 앞으로 쭉 입 닫고 계셔주세요. 왜? 왜긴 왜겠어요. 투석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고요. 그래서 보따리 안에 원충제 잔뜩 넣어놨었잖아. 그게 밀수분 보호하려고 채운 거죠? 지나가다 맞을 사람 생각해서 채운 건가요? 여기 일단 다들 진정 좀 하고. 아, 깨어나셨군요, 선생님. 지금 말 돌리는 건가요? 전 받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특수교육부의 영업실장 와카사 후유라고 합니다. 기술 관련 업무도 총괄하고 있죠. 영업실장이 기술 누구만데 실장인가요? 난 그런 직위 준 적도 없는데. 일단 이건 제가 부원실에서 받아온 연고인데 없는 곳에 바르시고, 그리고 이건 제 명함입니다. 어디? 명함 또 언제 만들었어? 명함은 비즈니스맨의 기본이지. 저기 우리 동아리 불법이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있죠? 그리고 너는 그 불법 조직의 수장인 거 말이지. 내가 부장이 되고 싶어서 된 건가요? 궁금하지만 부장, 그래도 별일없이 잘 마무리했잖아.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선생님께 피해를 입힌 것은 사실이니 선생님께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첫 의뢰는 무료로 모시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도 영업을... 그런데 근본적인 궁금증이 한데 특수교육부가 정확히 하는 일이 뭐야? 좋은 질문입니다, 선생님.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드리죠. 차근차근 설명할 게 뭐가 있나요? 교직에 금지된 물품을 몰래 밀수에 들여와서 파는 동아리인데, 선생님도 와이드헌트에 들어오실 때 보셨겠죠? 후유씨, 제 말 무시하시나요? 엄격하다 못해 끔찍이 검문과 검색, 그리고 부조리한 통제. 그 때문에 와이드헌트 학생들은 정말 갖고 싶은 것이 있어도 금지 품목이라는 부당한 이유로 교내에 들여오지 못하는 것이 수두룩하다 합니다. 바로 그때 저희가 나서는 거죠. 의뢰인이 원하는 물건을 교내에 반입해주고 저희 특수교육부는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요. 그것도 아주 합리적인 가격으로 말이죠. 저는 특수한 방법으로 무역을 하는 것, 그것이 저희 특수교육부의 일이랍니다. 그리고 결국 교칙 위반이잖아. 그렇게 생각하신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선생님? 저희의 부활동을 직접 참관해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는 일이 교칙과 무관하게 정말 나쁜 일인지 판단하실 수 있을 테니까요. 어때요? 일단 한번 참관해 보시는 건. 시간 지나면 기꺼이 다시 궁금하게도 했고 궁금하게도 했고. 우리 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해? 선생님하고 내가 동의했다고 해도 이런 일의 최종 결정 권한은 부장이 몫이잖아. 예, 일단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 편이 좋겠죠. 좋아, 그러면 이웃장 전부 다 묻어버리고 왔어. 뭘 묻어요? 자, 다음 읽어서 보자. 드러나 보자.
누구를? 아니, 뭘 묻었다는 거야? 으아, 생각하시는 그거 아니에요. 파종, 그래, 파종 얘기한 거죠? 리치짱? 응, 맞아. 파종 끝났어. 묘장이 말하는 것들에 물건들 재료 심어놓고 왔어.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 리치짱. 고마워. 응? 네, 저분은 누구셔? 안녕하세요. 샬레의 선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우스바 리츠. 취미는 교역, 특기는 교역. 그리고 전공은 조각. 잘 부탁해. 로이나 뉴스에서 선생님 본 적 있어? 뭐 벌판을 달렸다고. 아, 아, 맞긴 한데 부정 못하겠는데. 일부 최종장 때 했었죠. 와일드헌트 밖에서도 그런 걸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신기했어. 아니, 밖에서? 와일드헌트 안에서는 그런 걸 해도 되는 거야? 행위예술 하는 애들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행위예술. 선생님, 혹시 입을 옷이 별로 없는 거야? 내가 구해다 줄까? 마음만 받겠습니다. 현선아, 벌써 파종 끝냈다잉. 아침 잘 됐네. 리츠, 파종 장소로 좀 안내해줄 수 있어? 응? 어렵지 않지. 그런데 왜? 선생님께 특수교육배 활동을 참가시켜드리고 싶어서 말이야. 참관? 와, 재밌을 것 같아. 그런데 괜찮은 거야? 이웃장들 보안을 강조했었잖아. 리츠짱, 선생님은 어른이야. 그리고 어른은 한번 제대로 물면 돈을 엄청나게 쓴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먼저 이 정도로 실내 제스처를 보여주는 게 이득인. 저기요, 다 들리거든요. 맞아요. 당사 잡혀두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무튼 여전된 일이니까 일단 같이 움직이도록 해요, 선생님. 다들 출발하죠. 첫 번째 파종 지점 도착. 아까부터 묻고 싶었는데 파종이 뭐야? 일수품을 의뢰인에게 전달하는 여러 방식 중 하나예요. 미리 약속해둔 특정한 장소에 저희가 물건을 가져다 두면 나중에 의뢰인이 물건을 회수해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파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저희는 물건을 신고 고객은 물건을 수확해 가니까요. 여기만 은어를 또 만들었네요. 여기선 저 조각상 안에 파묻어놨을 텐데. 저기 온다. 오더시. 찾았다. 오, 마침내 우리 밑정 유의를 완성해줄 마지막 조각이 손에 들어왔도다. 자, 고객님, 주문 품목이 뭐였지? 네이판 맛 프라이드 치킨이요. 네이판 맛. 그럼 품목도 의뢰를 해? 네이판? 엄청 매운 치킨인가요? 예. 와이던트에서는 외부 음식 판입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학원 밖을 드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외식을 마음대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저희를 통해 외부의 음식을 주문한 학생들이 많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소 이동해볼까요? 이번 파종 지점은 어느 고목의 옹이 구멍이었다. 찾았어. 드디어 그림 완성할 수 있어. 저분은 특정 브랜드의 물감을 원하시더군요. 와이던트에 반입이 안되는 물감이었어요. 그건 또 왜? 살충제 성분이 약간 들어있는 게 몸에 안 좋다는 이유 때문이에요.
존재만 하지 않나요? 그 뒤 몇 군데 파종 장소를 더 돌아다녔다. 그렇게 장관한 밀수의 현장에선 생각보다 위험한 물건들이 거의 없었다. 참관이 끝난 뒤 근처 벤치에 앉아 잠시 쉬기로 했다. 진짜로 작업 끝! 오늘 특수 교배 활동은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어때요, 선생님? 저희의 밀소를 참여하신 소감이 이런 식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었구나. 생각보다 묘하게 소소하고 그게 오늘 보신 것은 저희 업무 중 극히 일부였으니까요. 실은 이보다 훨씬 더 방대한 수의 밀반이 루트와 물품 찾는 방법을 보여고 됩니다. 더 잘하기시네요, 진짜. 그럼 자랑거리지. 그런데 아까도 왜 그렇게 탐탁지 않은 표정인 거야, 미호?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 전부 다 미호의 작품이잖아. 응? 잠깐 그건 엄청난 수의 밀반이 루트, 수지까지 물품 전달 방법, 거기다 딱한데 얽힐 경우를 대비한 유사시 시나리오까지. 엄청 유능한데요? 전부 다 네가 쓴 작품들이잖아, 미호. 그러니까 그만해. 선생님, 우리 부장님이 괜히 부장의 직함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특수 교육부가 굴러갈 수 있는 토대를 놓고 모든 작전안을 구상하는 브레인. 그게 바로 저희 부장이 미호짱이에요. 이제 그만 받아들여, 미호. 넌 윌스의 영혼 그 자체야. 맞아. 미호짱의 작전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고.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 번 너의 힘이 필요해, 미호. 갑자기 무슨? 사실 이번에 꽤 큰 건이 들어왔거든. 무려 레비가 기각 아니 들어는 보라니까. 부유가 먼저 큰 건이라고 말할 정도라면 얼마나 엄청난 의뢰일지 감도 안 잡히거든요. 확실히 틀린 말은 아니야. 쉽지 않은 난이도의 의뢰이긴 해. 하지만 너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의뢰 자체가 아니야, 미호. 중요한 것은 QTBL이 87의 매물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떴다는 거지. 그게 매물이 남아있다고요? 물론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봐. QTBL이 87이 뭐야? 일명 저주받은 걸작이지요, 선생님. 너무나 시대에 앞서 나가버리는 바람에 소비자들에게 외면받고 시장에서 사라진 비운의 명품. 엄청 좋아하는데요? 다른 말로 그냥 오래된 타자기예요. 야, 타자기. 예, 제가 오랫동안 찾아 헤맨 타자기예요. 취미는 타자기 수집이고요. 처음 만났을 때 취미 얘기했었죠. 아하. 그런데 솔직히 팔리지 않을 만했어. 타자기의 지향성 대인지뢰 같은 기능은 왜 탑재해놔서? 예? 지뢰요. 멋있다고 투석기 사용 남발하는 사람한테 그런 말 듣고 싶진 않네요. 어쨌든 QTBL이 87 사고 싶지? 그런데 돈은 별로 없을 거고 제 계좌 사정도 모르면서 무슨 꼭 계란 깨트려봐야 노자 개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세상에 쌍란도 있거든요. 쌍란. 하지만 넌 아니지.
자칫. 인정해, 미용. 큐티 187을 사고 싶지만 돈이 없잖아. 하지만 이번 의뢰만 완수한다면 그거 5대 사고도 남을 만한 돈이 들어올걸? 좋아. 무슨 의뢰인지 들어눠볼게요. 자, 계속해서 보자. 누가 자줏빛과 푸른빛을 귀여워하랴. 자줏빛 푸른빛 바로 자. 여기 그쪽이 특수교육부의 영어실장이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앉으시죠. 아, 예. 그런데 뭐든지 입수해 준다는 게 정말인가요? 네, 교육이 제 일이니까요. 그리고 뭐 전적은 여태까지 실패가 없었다 정도로 말해두죠. 오, 그러잖아. 무슨 의뢰인지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와일드한테 외부인이 저에게 의뢰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을 교역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어폐가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와일드헌트 내에 있는 그림 한 점을 밖으로 밀반출하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는 겉도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일단 끝까지 들으시고. 끝까지 들게 뭐가 있습니까? 그건 그냥 절도잖아요. 변희는 특수교육부가 아니라 별도부나 궤도부에 의뢰하세요. 별도부나 궤도부가 있나요? 그런 동아리도 있어요? 있겠습니까? 없군요. 궤도부 있을지도? 그럼 일단 제 말을 한 번만 들어주세요. 끝까지 두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좋아요. 일단 말씀해보세요. 저는 화가입니다. 지금 그럭저럭 이 이름값이 높아져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지만 젊은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죠. 그 시절엔 정말 먹고 살기 위해 별의별 일들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일 중에 위작 제작도 있었습니다. 위작이요? 예, 비싼 그림의 위작을 제작하여 비싸게 팔아치우는 작업이었죠. 먹고 살기 위해 했던 다른 일들은 조금 더 부끄럽지 않지만 위작을 그린 일만큼은 평생 제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그놈으로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런 저의 과거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연과 이번 의뢰 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번에 와일드헌트에서 베로니카 특별전 열리죠? 그 전시에 제가 제작한 위작도 전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베로니카 재단이 소유한 그림 중에 의뢰님이 그린 위작이 섞여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베로니카 측은 그것을 진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인데요? 그것은 바로 누가 자줏빛과 푸른빛을 귀여워하랴 입니다. 그 그림의 위작을 제작했다고요? 오, 바로 알아들으시는군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 그림 사진을 보여줘도 잘 모르던데 와일드헌트 학생이면 모를 수가 없죠. 미술사를 배우다 보면 무조건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그림이니까요. 오랜만에 교회 있는 분과 대화하게 되니 마음이 한결 편하군요. 대다수 대중은 이런 기초적인 지식조차 갖지 않은 경우가 태반이라. 어쨌든 저는 과거 누가 자줏빛과 푸른빛을 귀여워하랴 이
위작을 그렸었고 그 위작은 그러니까 특별전에 전시될 겁니다. 그렇다면 의뢰인님은 저희가 그 그림을 빼내오길 원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매우 힘듭니다. 그림을 빼내온 거야 어떻게 한다 쳐도 이후에 와이드헌트 전체가 발칵 뒤집힐 거예요. 위장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일단 도난 사건이 벌어진 것이니 차라리 재단 측에 접선해서 위장이면 밝히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그 그림의 진품이 있습니다. 네? 전 얼마 전 지하 경매장에서 누가 자주피가 프로매치의 기어레아의 진품을 구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위작을 밖으로 빼내고 이 진품을 그 자리에 가져다 놓아 주십시오. 그러다면 큰 소란 없이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아니 이러면 정말로 재단 측에 말해서 진품을 넘기는 쪽이 나을 텐데. 저는 위작을 그린 화가를 남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저질렀던 잘못은 바로잡고 싶고요. 물론 무지한 대중은 위작이든 진품이든 구별 못할 겁니다. 뭐지? 그래도 저는 이렇게라도 저의 부끄러운 과거를 털어내고 싶습니다. 말투가 좀 거만한데요? 가능하실까요? 솔직히 여전히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 전시에 있는 그림이 위작이 아니라 진품이라면요. 저를 믿지 못하시나요? 믿을 근거가 부족하다 정도라고 말해두죠. 어쨌거나 그렇게 되면 저희는 진품 그림을 빼돌리고 위작을 바꿔치기 하는 일을 저지른 것이 됩니다. 물론 저는 회화 전공이 아니긴 합니다. 다만 저도 예술하는 입장이기에 이는 솔직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의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전시에서 빼낸 그림은 특수교육부 맘대로 처분하십시오. 부자하시든 부일태우시든 회계하시든 말이죠. 세상에 공개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다루셔도 됩니다. 네. 생각해보세요. 현재 페로니가 가진 것이 정말 진품이라면 제가 감히 이런 제안을 할까요? 그것이 확실한 위작이기에 이런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정도면 저의 진심을 믿기에 주문하실까요? 다시 현재. 그 의뢰를 받았구나. 그래서 뭐라고 답했는데요? 가져왔네요. 잠깐, 이건? 누가 자주피가 푸른 배지에 기여하랴. 진짜? 오, 예쁘네. 신기하네요. 이 그림 전시자 벽이 아니라 이런 곳에서 보게 되다니. 그래서 난 이거 진짜 진품이에요? 물론. 근데 잠깐만, 이거 후이가 갖고 있다는 건 설마 그 의뢰를 소급한 건가요? 아니. 아무리 내가 영업실장을 하지만 이 정도의 일을 너가 결정할 순 없지. 의뢰인한테는 부장이가 의논해 본 뒤에 답을 준단 말있어. 그럼 이 그림은 왜? 의뢰인이 나한테 관광지로 던지고 왔어. 그래서 만약 얘가 거절한다면 다시 접선해서 돌려주려고. 진품인데 이렇게 함부로 다룬다고요? 그래서 다시 생각해봐, 미용. 전시서 물건 빼돌린다는 것이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이건 위작의 진품을 바꿔놓는 일이야. 고의적 문제가 될 부분은 없어. 그리고 그거보다 여기 계산기 좀 봐봐. 이번 의뢰의 보상으로 내가 얼마를 계약했냐면
어때? 괜찮나지? 예. 이 정도면 카라카라 채석장에 비상급 대리석도 살 수 있겠어. 엄청난 액수. 와라, 이것이 바로 특수교육부의 영어실장님의 값싼 능력인 것이다. 예, 근데 후유 알고는 있죠? 응? 뭘? 선생님, 아직 여기에 계신 거. 왜 계셨어요? 넌 아직도 없어. 그게 아니지. 이래 유치될 게 뭐가 있어. 선생님도 전사정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사정이고 보고 돈을 위해서 물건을 몰래 훔치는 의뢰하는 것은 변함없잖아요. 선생님께서 이런 일을 가만히 놔두실 리도 없고. 아니, 난 괜찮은데. 네?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의뢰를 받은 거잖아. 그렇다면 믿어보려고. 물론 옆에서 지켜보긴 할 거지만. 선생님? 선생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놀려라 이용. 뷰티베리 872 저 어둠 속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제 좀 다물어봐요. 그래, 이번 한번 딱 이번 한 번만 하고 손 씻는 거야. 꼭 이런 말 하면 계속 하던데. 좋아요. 그래, 수락하자. 한번 써볼게요. 이번 작품. 작품. 자, 가보죠. 계속해서. 순백의 변수. 아침이랍니다. 이었장. 등교의 시간이랍니다. 5분만 더. 야, 이치짱이었어? 응, 이제 일어날 시간이야. 이었장. 그런데 리치짱 궁금하겠는데, 왜 내 어린마트에서 망치를 들고 서 있는 거죠? 이것은 네가 일어나지 않으면 사용이 위에 있어나. 헛소리 할 거면 그 입을 아침이나 먹어요. 은근 말 세게 하는데요. 그래서 리치짱, 그 망치는? 나는 바로 조각 작업실로 등교하려고 그래서 장비 챙기는 중이었어. 망치하고 끄라고 정하고. 아하, 리치짱은 성실하네요. 그리고 넌 늦잠자면서 개나 피고 말이지. 내가 이러고 있는 건 다 그쪽 때문이거든요. 그림 밀발주 작전 구상하느라 거의 밤을 새웠다고요. 오, 작가님, 드디어 작품이 완성된 겁니까? 이럴 때만 작가 대접이지. 이런 작품 쓰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들어온 건 아니었는데. 미호짱이 쓴 작품이 싫어? 아니, 그게 이건 제가 원래 지향하던 창작의 방향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래도 나 미호짱이 쓴 글 정말 좋아하는걸.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미호짱이니까. 리치짱, 와, 나는 잘 봐. 나도 좀 기여해줘. 에휴. 자, 아무튼 어쨌어. 작전의 윤곽은 대충 나왔어요. 일단 우리 작전 장소는 전시회장이 아니에요. 응? 전시회장에서 그림 빼내는 거 아니었어? 전시회장 관리 그림을 빼내는 거죠. 누가 자주 빛과 푸른 빛을 기여하려는 현재 전시회장이 없어요. 우리 학원에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지.
전시가 정식으로 개막하기 전까지 작품들은 거의 다 수장고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는 수장고로 들어가서 그림을 빼와야 한다는 의미죠. 수장고라면 예술품 창고인거지. 이런 창고벽을 부순 다음 이로 그림을 빼내면 그건 안돼요. 일진장. 우리한테 창고 수리비는 못 받았거든요. 창고 수리비. 어쨌든 이상보다 난이도가 올라가 버렸군. 그래서 수장고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려고? 대충 플롯은 아니 계획은 구상해두긴 했는데 자세한 것은 이따 말할게요. 일단 지금은 그저 속이나 들어가요. 그리고 조각 잘하고요. 리치짱. 나는 라미만 킹. 좀 귀여운데요. 벌써 수업이 끝났나? 괜찮나? 미호짱. 히로미짱. 평소답지 않게 꽤나 많이 피곤해 보이더군.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나? 네. 어젯밤에 잠을 좀 설쳐서요. 그런데 히로미짱도 꽤 피곤해 보이는데? 원래 사감대 소속인가 보네요. 최근 우리 사감대 업무가 늘어나서 말이지. 맞아. 히로미짱은 사감대의 부대장이었죠. 부대장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인데요? 얼마에 있을 그러니까 특별전 때문에 말이야. 뜨끔. 그것 때문이었군요. 그 전시에 걸릴 작품들이 벌써 전부 수장고에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그 수장고에 보안 담당하는 게 바로 우리 사감대고. 수장고의 보안 고생이 많네요, 히로미짱. 미안해요, 히로미짱. 여길 털러 가요. 고생스럽긴 하지만 원래 우리 사감대가 해야 할 일이니까. 현재 이 일 때문에 제가 밀수 범죄에 관련 대응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마음에 걸리지만, 최근 교내 밀반 입된 금지 품목들이 꽤 많이 적발돼서 말이야. 뜨끔. 바로 옆에 있는데요. 그렇군요. 그래도 미호짱, 너만큼 이런 범법 행위에 손대지 않아서 다행이다. 모르고 있군요. 그래서일까 너와 대화할 때는 마음이 편하다고 해야 할까. 사감대 부대장 일하다 보면 사람과 만날 때마다 심하게 되거든. 그런데 하지만 너와 대화할 때만큼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아서 좋아. 하필이면. 미안해요. 아무튼 난 요즘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런데 히로미짱, 혹시 아직 남은 고민이 있나요? 왜였나? 목소리가 어쩐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어서. 역시 바로 알아맞히는군. 맞아. 사실 지금 우리 사감내가 상당히 귀찮은 이슈에 직면해 있거든. 이것 봐. 이건 편지 봉투? 그래. 이틀 전에 베로니카 특별전 운영위원회 사무실로 날아든 물건이다. 한번 읽어봐. 네. 달팽이들은 울고 단단했던 하늘은 풀어지니 오직 왕만이 미소를 짓는다. 문이 닫히고 우리가 뒤섞이는 마술적인 찰나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잠깐 이거 설마. 그래. 자의 궤도 예고장이다. 하필이면
여기서 보죠. 다음 세계 원천. 이게 진짜 자의 궤도가 쓴 거라고? 당연히 100개 써온 거죠. 원본 사감돼 있고. 네, 그건 나도 알아. 어쨌든 이 내용 자체는 진짜 이거잖아. 예, 맞아요. 저기 내 자의 궤도가 뭐야? 예술표 주로 노리는 도둑이에요. 목표란 물건은 반드시 훔쳐내는 것으로 분명히 높죠. 7 죄수 중 한 명이기도 하고. 그럼 이 편지는 도둑질하기 굳이 미리 알리는 거야? 그것이 바로 자의 궤도와 다른 도둑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랍니다. 자의 궤도는 범행 전에 반드시 이런 예고장을 보내서 다시 언제 어떤 물건을 훔칠지 알리거든요. 에이, 이 예고장이었구나. 나는 무슨 시 구절 적어놓은 건 줄 알았어. 그렇게 오해하는 것도 우리 나이지. 자의 궤도는 늘 이런 수수께끼 같은 난해한 내용의 예고장을 보내는 것으로 유명하거든. 그런데 피아네 미요? 왜요? 사원대 부대장이 이걸 왜 너한테 보여준 거야? 왜긴 내가 히로이짱은 나랑 같은 문학 전공이니까. 아니 보통 이런 것은 기밀 취급 아니었나 해서. 아, 형 이 예고장도 기밀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도 해석 못해서 기밀해제 처리를 했다고. 아. 그리고 해석에 성공하면 좀 알려달라는 말도 덧붙였고. 잠깐만, 그럼 혹시 예고장 해석에 성공한 거야? 아니요. 그 사실 지금은 예고장 해석에 성공하고 말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리야? 중요한 것은 죄다 우리들 모두 베로니카 특별전을 노리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궤도가 특별전을 노린다는 걸 상대가 이상, 전시자가 수장고의 보안 수준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저기 그럼 유정이 밤새 쓴 작품은 무용지물이 됐죠. 다 갈아엎고 플로부터 다시 써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이 예고장도 해석을 해야 하고. 힘내라 이 여장. 저 우선 좀 다녀올게요. 임신의 안정이 필요해요. 가서 겸사겸사 예고장 해석도 좀 해보고요. 다녀올게요. 뭔가 공허한데요. 좋아, 한 번만 더 읽어보자. 달팽이들은 울고 바란다에던 하늘이 풀어지니 오지 왕만이 미소를 짓는다. 문이 닫히고 무지개가 뒤섞이는 그 마주적인 찰나에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이 대체 무슨 소리야? 베로니카 특별전의 도록에 실린 작품들을 다 뒤져봐도 달팽이가 그려진 그림은 없었어요. 반대로 하늘이 그려진 그림은 너무 많고. 보다 단단한 하늘이 대체 뭔데? 그나마 왕이 그려진 그림은 전되긴 하지만 그중에서 미소를 짓고 있는 왕은 없어요. 전부 그나마 표정일 뿐. 대체 자의 궤도가 노리는 그 그림이 뭘까요? 야, 상이 어쩌다 이렇게 꼬여버린 거야? 책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책을 떨어뜨렸군요. 아니요, 죄송해요. 주는 것도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소마법 입문 하루의 갈림길 아스트라게 2회. 저기 혹시 모카즈 연구부의 에리씨? 아, 지원이 미호씨였군요.
그래서 괜찮으세요? 계속 끙끙대고 계시던 것 같던데. 아, 그게 고민이 좀 있어서 수수께끼를 풀어야 하는데 심연을 잡을 수가 없어서요. 그러니 에리씨 전공이 아마 회화 전공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달팽이가 그려진 그림에 대해 아는 것 있으신가요? 예? 달팽이요? 제가 아는 선에서는 없긴 한데. 아니면 혹시 하늘을 주제로 삼은 그림은요? 하늘이요? 하늘이 나온 그림은 많지만 하늘을 주제로 한 그림은 그럼 혹시 단단한 하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단단한 하늘? 미안해요. 그것도 처음 들어보... 아니, 잠깐. 단단한 하늘이라고요? 그거라면 짐작이 가는 것이 있어요. 뭐죠? 아마 청금석을 가리키는 표현일 거예요. 청금석이라는 파란색 보석이 있는데 다른 말로 라피스 라줄리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라피스 라줄리가 하늘의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늘의 돌이라면 단단한 하늘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청금석, 하늘의 돌, 단단한 하늘. 새로 끼어드네요. 한번 청금석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다시 자료들을 뒤져봐야겠어요. 고마워요, 에리씨. 유후후, 얼려. 그나저나 에리씨는 도서에 관심이 많으신가봐요. 예? 아, 그건 아니고요. 청금석도 물감 재료 중 하나라서 알고 있던 거예요. 회화 전공이니까요. 보석이 물감 재료라고요? 예, 청금석을 갈아서 만드는 물감이 있거든요. 울트라마린이라고. 거의 모든 물감 통틀어 가장 비싼 물감일걸요. 요즘에 다른 재료로도 울트라마린 만들 수 있어서 평소에 거의 쓰진 않지만 과거에는 울트라마린 사용하다 비싼 화가들도 많았다고 해요. 단단했던 하늘이 풀어지니 예? 하늘의 돌이 청금석을 갈고 풀어서 물감 만들었다고 한다면 의미가 맞아떨어져요. 아, 죄송해요. 동료를 불러서 먼저 가볼게요. 단단한 하늘은 물감에 관한 이야기였어. 그럼 혹시 달팽이들의 울음도? 뒤져보자. 알료 관련 내용들 위주로 보다 보면 단서가 나올 거야. 몇 시간 뒤. 다들 기숙사가 아니라 여기 있었구나. 잘 찾았네. 여기 때문에 잠깐 나와 있었어. 그런데 무슨 일이야? 무슨 또 왜 그렇게 헐떡이고? 엥? 뭐야 이웃장. 무슨 일 있었어? 알아냈어요. 응? 뭘? 이곳장의 의미 알아냈다고요? 자, 계속해서 보자. 플롯 수정. 좋아. 단단한 하늘이 풀어지니 라는 문구가 황금소로 만든 울트라마린 물감을 가리킨다는 것은 이해했어. 그럼 달팽이들의 울음은 자주색이에요. 자주색 알료를 만드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은 대량의 바다 달팽이를 으깨서 그 즙에 여러 처리를 가하는 거예요. 달팽이들의 울음이라는 것은 이 제조 과정에 대한 은유겠죠. 오직 왕만이 미소를 짓는다. 이 문구는 푸른색과 자주색은 옛날부터 왕만이 소유할 수 있었던 색이었어요. 앞서 제가 말했듯이 제조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한 데다 재료도 굉장히 비쌌기 때문이죠. 즉 풀어진 단단한 하늘과
달팽이들의 울음이 아까 푸른색과 자주색에 가리킨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는 문구. 그렇다면 그 물건은 현재 가지고 있잖아요. 진품은. 이것이 정말 미소를 짓는다의 의미일 거예요. 조합하자면 자주색과 푸른색을 주된 색상으로 쓴 그림을 노리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네. 예,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이 단서를 기반으로 여러 개의 그림들을 다시 살펴보면 자의 궤도가 어떤 그림을 노리고 있는지도 알 수 저기 그 후리자 가방 안에 들어있잖아. 응? 나 아직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는데. 누가 자주비가 푸른 빛을 기여하랴. 그거네요. 제목부터 대놓고 자주가 푸른색을 썼다고 광고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진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요. 맙소사, 궤도가 노리는 물건이 이미 우리 손에 들어가 있다니. 아니 잠깐만, 선생님. 언제부터 와 계셨어요? 우유가 도와달라고 해서 조금 전에 들어왔어. 찰레 정식 명칭이 연방수사 동아리 찰레잖아. 그리고 우리의 상대는 화면 높은 7죄수 중 한 명이 자의 궤도. 그래서 찰레 소속인 선생님이라면 우리는 뭔가 정말 알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부탁드렸지. 물론 나도 말해줄 수 있는 건 별로 없지만. 뭐야, 별거 편하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우리 먹으라고 무화 케이크를 사오셨지. 변화는 이 정도면 충분한 게 아닐까? 맞아, 이 케이크 진짜 맛있어. 저 카페에 가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너도 먹어봐, 미요. 디저트에 대한 선생의 깊은 조예를 느낄 수 있을 테니까. 정확히는 조예가 깊은 학생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긴 한데. 잠깐, 선생님은 외부 음식에 반입이 가능하신 건가요? 외부에 있는 사식 명목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들었고. 사식이라니, 여기 학원이 아니라 교도소였나?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 아무튼 이런 이유로 선생님 통해 외부 음식에 매반입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해봤는데 들어볼래? 미요? 이가입니다. 소유양 힝. 그보다 이야기가 다른 곳에 생각 같지 않아? 아 맞다, 자의 궤도 이야기 중이었지. 그럼 다시 돌아와서, 어쨌든 이것으로 저희와 궤도가 같은 전시에 같은 그림을 노린다는 것이 확실해졌군요. 누가 자주빛과 푸른빛을 귀여워하랴. 저희는 이 그림을 수장고에서 빼내고 진품을 교체하는 것이 목적. 궤도는 이 그림을 훔치는 것이 자체가 목적. 상황이 꽤나 벅차져 버렸네요. 아니, 오히려 굉장히 단순해졌는걸요. 단순해졌다니. 우리의 목표는 수장고에서 그림을 빼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 자리에 네가 가진 진품을 가져다 놓는 것이지. 만약 자의 궤도가 수장고에서 위자를 빼내어 도망친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네가 가진 진품을 가져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건을 깔끔하게 달성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장고에서 위작을 빼낼 필요도 없어져요. 그 일은 자의 궤도가 대신해 줄 테니까. 그리고 자의 궤도가 훔쳐간 것 중에 세상에 다시 나온 물건은 단 하나도 없다는 소문도 있어요. 즉, 궤도가 도둑질에 성공하면 그 위작은 세상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고 진품만 남게 되는 거죠. 뒷처리까지도 말끔하게 해결되는 셈이에요. 늘 느끼는 건데, 미유, 넌 역시 범죄 재능이 있어.
너 재능 있어. 욕설 칭찬처럼 하지 말아줄래요? 이런 이야기 쓰려고 문학과에 온 게 아닌데. 그렇다면 이유가 쓰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야? 그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아직 로맨스예요. 이후 제 로맨스 소설에 푹 빠져 살다가 소설 창작 시작했거든요. 그냥 조용히 해. 맞긴 한데 조용히 해. 읽어보고 싶다. 이유가 쓴 로맨스 소설. 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직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아직 이것저것 저만 맞게 해석하지 못했다고요. 생각해보니 그러네. 문장 해석하는 것은 기쁘지만 아직 두 번째 문장이 남아있었어. 문이 닫히고 무지개가 뒤섞이는 마술적인 찰나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거 무슨 뜻이야? 첫 문장이 목표물을 예고한 것을 보면 두 번째 문장은 화면씨가 예고한 것이 아닐까? 그럴싸한 추론이긴 한데 일단 오늘은 기숙사로 돌아가죠. 평균 시간 지나면 들어가기 상당히 귀찮아지니까. 그러게 벌써 황혼이지네. 미안해 선생님. 온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가시게 됐네요. 뭘? 내가 이 때문에 느껴서 그런 것 뿐인걸. 선생님 같이 가시죠. 제가 직접 정문까지 바라드릴. 잠깐만 후유. 문제에 뭐라고 했죠? 응? 궁금? 이 표정 뭐죠? 그거 말고 황혼? 그래 그거예요. 황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늘 올려다봐요. 무슨 색이죠? 주황색이지? 정말요? 아니잖아요. 다시 오세요. 주황색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태양과 가까운 하늘은 주황색이지만 먼 곳은 옅은 보랏빛. 그리고 얇은 구름은 약한 흰색, 두꺼운 구름은 군청색. 황혼의 순간에는 무지개와 같은 온갖 색들이 뒤섞이게 돼요. 무지개가 뒤섞이는 그 마술적인 찰나. 이곳의 두 번째 문장은 황혼역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황혼. 거기 이제 생각났다. 황혼 시간대를 다른 말로 매직아워 라고도 해. 매직아워. 낮과 밤이 교차하는 마술적인 시간이라고. 그러다 그 시간대에는 사진 굉장히 잘 나와 광량도 적당하고 그림자도 사라져서. 문제는 매직아워는 꽤 짧다는 거지. 길어야 20분 정도. 매직아워. 그래서 마술적인 찰나라는 표현을 쓴 거군요. 긴 하루에 비하면 매직아워는 찰나에 불과한 순간이니까. 그런데 후유는 그걸 어떻게 알고 있었던 거죠? 미디어 아트 전공이잖아. 사진 쪽 지식도 대충 알고 있지. 그랬죠? 어쨌든 그렇다면 황혼이 제일 무렵에 뭉치온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황혼 엄밀히 말해서 하루에 2번이야. 일주일 직전에 한 번, 일몰 직전에 한 번. 이 두 시간대 중 어느 때 온다는 얘기일까? 문이 닫히고 무지개가 뒤섞이는 그 마술적인 찰나. 저기 그럼 밤이 온다는 이야기 아닐까? 보통 일 끝날 때 문 닫는다라는 표현을 쓰려나? 자, 작업 끝! 오늘 특수 교배 활동은 여기서 문 닫겠습니다. 하루의 문을 닫는 시간, 저녁. 그리고 황혼, 매직아워. 이것으로 해석 완료. 모든 수수께끼는 풀렸어요. 그럼 자의 궤도의 7장을 요약하자면
누가 자주빛과 푸른빛을 귀하려는 저녁 황혼역에 훔쳐게 있다 라는 거죠. 하지만 이어서 소재는 전부 갖춰졌어요. 지금 바로 블러스를 수정할게요. 자의 궤도가 출현하는 날 우리는 전력을 다해 궤도의 도둑질을 서포트할 겁니다. 확실히 재능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계속해서 보죠. 궤도와 밀수의 시간. 슬슬 해가 지는군요. 이제 이 밤만 지나면 그러니까 특별전이 열리겠죠. 전시회자 풍경이 상상이 됩니까? 글쎄요. 관람객들 컨테이너 벨트에 오른 듯 빙하없이 작품들 앞을 휙휙 지나칠 겁니다. 그러면서도 유명한 크림 앞에선 기름때처럼 몰려들어서 마치 뭔가 느끼기라도 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겠죠. 뭔가를 느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대중은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이 분미 품은 아우라를 이자견이 조박함을. 그들은 그림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림의 유명세가 걸어있감만 보고 그림의 가치를 멋대로 치단하지요. 그들은 그저 그림을 둘러싼 정보를 보는 것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궁금합니다. 모든 삶이 온전히 미술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날. 언젠가 우리에게도 그런 날이 오긴 할까요? 저는 그날이 올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 저희 카페가 좋고 마감이라 그런데 일어나 줄 수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 크라이만 뭔가요? 되게 친한 사이인 줄 알았는데 그냥 카페 직원이었네요. 이제 내일이면 특별전 시작이구나. 수장구에서 경비 서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이번 유독 신경 많이 쓰였어. 그렇지? 그냥 멍하니 경비 서고 있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번에 자의 궤도까지 끼어들어 버렸으니 뭐 오늘까지도 안 나타났으면 보지 않는 거겠지. 아무리 궤도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데 이런 곳을 탈 수 있을 리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누구로부터 지키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투네요. 당연히 보도로부터 수장으로 지키고 있는 거지. 쉽게 말하자면 작품들을. 관람자들로부터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무슨 소리야? 내일부터 전시인데 보고 싶은 사람들은 누구나 와서 자유롭게 작품들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어떤 작품이 전시에서 공개될지 정하는 건 그러니까 재단이잖아요. 사람들은 재단 측이 골라놓은 작품들만 볼 수 있을 뿐 자유롭게 작품을 골라서 감상할 수 없어요. 누구나 자유롭게 예술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착각에 불과한 것이죠. 저희 이번 전시에는 이 수장고에 있는 모든 예술품이 다 전시될 예정인데 예, 하지만 이 수장고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재단이 보유한 예술품의 10%밖에 되지 않기도 하죠. 나머지 90%는 여전히 재단 창고 안에 갇혀 있고요. 그 누구도 그 아름다움을 누릴 수 없는 상태로. 그것이 올바른 일일까요? 그 예술품 소유주가 재단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무엇을 드러낼지 무엇을 감출지 그 예술품을 가진 사람 마음이지 뭐. 글쎄요, 만약 온 세상에 강과 호수를 사버린 사람이 어느 날 식수의 공급을 그만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신가요? 아니, 이해가 다르지? 아니요, 다르지 않습니다.
예술은 아름다움은 예술은 아름다움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되어야만 해요. 뭐야? 전능들이 버봉. 연막까지? 설마 자의 궤도가? 일단 갈라지죠. 저는 후문 조금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난 정문으로 갈게. 그래요. 자의 궤도. 못 가려봤네요. 제가 왔습니다. 자의 궤도 출현. 1, 2, 3 군대는 A 구역으로 집결. 유련한 대로 움직여. 여기는 우리의 홈그라운드다. 우리가 더 유리해. 뭐 그렇진 않은데. 예, 지금 바로 A 구역으로 집결. 무슨 일이야? 회원들이 갑자기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구덩이? 구덩이 왜 거기 있어? 예, 아마도 누군가가 함정이니 우린 함정 설치한 적 없잖아. 연막? 어디서 자꾸 연막 터지는 거야? 으아, 이게 뭐야? 이런 상정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한국은요. 미안해요 사람들 여러분. 미안해요 시루미짱. 그래도 절대 다치지 않을 종류 한 명만 설치했으니까. 어때 미호짱? 함정들 잘 작동해? 응. 함정 설치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리치짱. 나는 칭찬 안 해줘. 나는 나랑 같이 조금만 더 수고해주시죠. 3번, 5번 액션. 예. 3번과 5번 동함정 작동. 또 연막탄이야. 여기 구덩이에 빠졌어. 꺼내줘. 어딘데? 나도 안 보여. 함정 안 걸린 한 명이 그쪽으로 왔어. 뒤에. 확인. 후유가 있는 거 동쪽 사면. 침투에 취약하니 이동시 조심하고요. 확인. 수장고 서문 쪽으로. 병력 상계 확인. 12번 액션. 12번 함정 작동. 이쪽은 클리어. 이쪽을 합류할게. 확인. 엄청 재능있는데요. 나왔다. 잠깐. 괜찮냐? 안상 좋은데. 좋을 수가 없잖아요. 이유 어쨌든 범죄를 넣고 사람들 공격 중인데. 그럼 고뇌 같을 때는 이 사실 생각해. 미요. 뭘? 사람들 때문에 실패했던 우리의 수많은 사업들을 그냥 밀수 안 했으면 그런 일도 없잖아요. 하하. 그래서 좋게 생각해. 미요. 이번이가 성공하면 우리는 위장의 진품을 바로 잡는 것은 물론이고 자의 궤도라는 범죄자를 물먹인 것까지도 가능해. 네가 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기결될 수 있다고. 해피엔딩. 예. 어찌됐든 여기까지 연재된 이야기를 모를 순 없죠. 끝까지 가보자고요. 단말까지. 그래서 후유 이 함정이 몇 개 나왔죠? 전부 사용했어. 좋아. 이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어요. 남은 것은 자의 궤도가 도둑질 성공했길 바라는 것뿐. 그런데 솔직히 끝까지 도와줬는데 실패하면 궤도 딱지 떼야 하는 거 아닐까? 그것도 그렇네요. 자, 그럼 후유 누가 자주피가 푸른빛을 겨울의 진품 가져왔죠? 물론 내 가방 안에 잘 들어있어. 좋아, 그럼 이제 퇴각하죠. 슬슬 해도 떨어져가니까. 해진역은 이야기 나누기에 좋은 시간이죠. 해가 진 뒤에는
거짓된 표정은 감춰지고 오직 진실한 목소리만이 떠오르니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름 모를 초록자분들. 처음 뵙겠습니다. 자의 궤도입니다. 우리 잠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대놓봤는데요. 자, 가보죠. 지니의 교차. 자의 궤도. 어떻게 우리? 제가 설치한 적 없는 함정들이 수정구 주위에 수두룩하고 제가 사용하지 않는 기존 연막탄들이 연달아 터지고 그러다 이 모든 함정이 사람들의 동선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설치되어 있더군요. 저를 돕는 외부 세력의 존재를 알아채기에 이 정도면 충분했죠. 그러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순서였겠군요. 여러분들 덕에 저의 작업이 한결 더 수월해졌으니까요. 그런가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이네요. 말하는 것을 보니 그림 붙이는 것은 성공 같으네. 그럼 저희 이만 하나 대가 없는 호의만큼 위험한 것은 없지요. 호의의 이면에 어떤 의도가 도사리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대체 어떤 이유로 저에게 도움을 베푸신 것일까요? 그저 호의였을 뿐입니다. 호의라, 저는 그런 것을 믿지 않습니다. 타고난 선이라던가 변적인 교양이라던가 저의 세계관에 그런 것들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꽤나 삭막하시군요. 그런 식으로 자극하려 하셔도 소용없답니다. 그리고 설령 제가 사람의 선을 믿는다고 해도 여러분의 행동은 통상적인 궤를 한참 넘어섰어요. 대체 어떤 사람이 얼굴도 모르는 도덕을 위해서 이렇게 세심하게 함정을 건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지요? 절대로 자의 궤도에게 우리의 의도가 드러나서는 안 돼요. 유적을 떠나는 길에 우리의 의도를 알게 된다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하죠? 어떤 이유를 둘러대야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죠? 이런 말씀해 주실 마음이 없으신가요? 그게 괜찮습니다. 말하지 않으시겠다면 이 녀석 입을 열도록 만들면 되니까요. 네. 그림? 잠깐! 내 가방이 왜 열려있어? 야! 얘도가 내 가방에서 그림 가져왔어? 언제 가져온 거야? 이런! 아까부터 그 가방에 계속 신경 쓰고 계시더군요. 엄청나군요. 분명 그 안에 들었던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의미겠지요. 자,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아, 안돼. 아니다. 뭡니까? 이 조악한 위조품은. 뭐라고요? 당신들이 왜 누가 자주빛과 푸른빛을 귀하래 적을 가지고 있는지 묻는 겁니다. 예? 지금 무슨 소리야? 위적이라니? 의뢰인이 준 그림이 가짜라고? 왜? 그럴 수가 없는데. 어째서. 으아. 그래서 대충 던진 거였군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 위적이라고? 아니야, 지금 자에게도 뭔가 착각하고 있어요. 수정에서 직접 들고 나온 자신의 그림을 지금 벌써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수정고 있는 것이 위적인데. 그래, 이놈의 이야기가 잘 쉬워져요. 그돈 이대로 위적을 들고 사라지고 우리 작전대로 이 진품을 전시에 올리면 되니까. 하지만 정말로 만약에 궤도의 말이 맞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 위적이라면, 그렇다면 진품이 영영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되는데, 대체 어느 쪽이 맞는 거죠? 안녕 얘들아. 선생님? 여긴 어떻게? 어쩐지 다들 여기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잘 지내니? 아키 자의 교도님. 저를 기억하고 계셨군요, 선생님. 엄청 좋아하는데요? 엥? 뭔가 기분 나쁘게 웃고 있어. 선생님, 설마 자의 궤도랑 아는 사이였어요? 이 아이도 나의 학생이니까. 나의 학생. 일단 선생님,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 자의 궤도가 한 마리 전부 사실인가요? 사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니야. 하지만 나는 나의 학생이라면 한번 끝까지 믿어보겠어. 끝까지 믿겠다. 그럼 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선생님. 저 아이들도 선생님의 학생들인가요? 물론이야. 역시 그렇군요. 아쉬운 대답이지만 어쩔 수 없지요. 선생님, 그럼 연보에 제가 뭐지요? 엄청 좋아하는데요. 어쨌든 여기가 간결해졌군요. 선생님께서 저희 양측 발언의 진실성을 보증해 주신 셈이니까요. 즉, 이게 서로 숨기는 폐해 없이 진솔한 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상한 조력자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어째서 저를 도와주셨죠? 그리고 어째서 누가 자주 빛과 푸른빛의 귀화의 위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림이 위적이라고 했죠? 예, 아주 확실하게 위적입니다. 정말인가요? 저희 안목은 적어도 예술의 분야에서는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말을 해드린 것이 맞겠네요. 이요, 잠깐. 말하는 게 맞아, 부유. 궤도의 말이 맞다면 의뢰인이 우리를 속인 것이 되니까. 이야기해드리죠. 저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자, 다음. 이런 엔딩은 싫어. 미호가 특수 교육부가 받았던 의뢰에 대해 아키라에게 전부 설명하는 동안 해는 어느새 하늘 서쪽으로 넘어갔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와이던트 수장고에 있는 그림이 위적이라 생각하셨던 것이군요.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것을 진품이라 생각했었고, 그런데 실상 그 반대였던 것이군요. 예, 여러분의 것이 위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저의 의뢰인은 대체 왜 이런 의뢰를 넣은 걸까요? 진품밴에서 자신이 가져오라는 의뢰였다면 차라리 이해는 됐을 거예요. 물론 제 선에서 거절했겠지만. 그런데 의뢰인은 진품을 위적 바꿔치기 한 뒤 진품 파기하라 했어요. 그것도 저에게 의뢰까지 약속하면서요.
의뢰비는 의뢰비대로 쓰고 진품은 손에 넣지도 못하고 그 사람 왜 이런 의뢰를 한 걸까요? 그야말로 아무런 이득도 되지 않는 일인데 세상은 때때로 금전적 이득에 넘어서는 이념이나 가치 혹은 욕망이 있답니다. 아마 그 의뢰인에게도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이겠죠. 일단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불의의 신념이나 욕망은 아니겠네요. 그런 것을 가지는데 꼭 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니까요. 저는 어느 정도 예측되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의뢰인은 위작을 전시에 걸고 수많은 사람 앞에 선보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무언가를 구해내고 싶어 했을 겁니다. 위작을 진품을 착각한 사람들을 보며 수준을 조롱하고 싶어 했거나 혹은 자신의 위작 제작 능력을 시험해보고 싶어 했거나 악취미잖아. 혹시 저한테도 하는 말인가요? 아니 그건 어쨌든 여러분의 원래 목적은 위작을 진품을 바꿔놓는 것이었죠. 그 와중에 철의 이용해 위작을 빼내는 것까지 유도하셨고요. 기분 나쁘셨으면 죄송해요. 아닙니다. 제가 평범한 삶이었다면 여러분이 저를 이용할 생각을 하지도 않았겠죠. 어디까지나 제가 도둑인가 마음 편하게 그런 발상을 떠올린 것일 테고요. 그게 불편해 마세요. 저도 제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인식 정도는 있으니까요. 그것을 알면서도 그런 일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기술 훔치는 것. 그래요. 이것은 분명 규정에 어긋나는 일이죠. 하나, 규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규정이나 정치되기 쉬운 것이고 따라서 시대에 뒤처지기 쉬운 체계이니 당장 여러분도 와이드헌트의 모든 규칙을 합당하다고 여기진 않을 것 아닙니까? 확실히 우리 학원 규칙이 좀 글러먹긴 했지. 쉿. 그렇기에 저의 행위는 규정 위반일지언정 저는 그것이 그르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규정이 저를 따라오지 못할 뿐이죠. 저는 예술이 모두의 것이 되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예술이 어느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술품을 훔칩니다. 요건데 이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닌 하나의 해방이죠. 그렇다면 도단까지 물어봐도 될까요? 얼마든지요. 그렇게 지금까지 해방한 예술품들 지금 어디에 있죠? 유감스럽게도 아직 대부분의 사람은 예술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볼 수 없답니다. 예술품의 미학적 가치를 온전히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지요.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미학적 안목이 충분히 무르익을 순환이 언젠가 오리란 것을.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제가 훔친 예술품들을 안전하게 보관해올 겁니다. 사람을 믿지 않으시는군요. 그럼요. 하지만 그것은 피차 같지 않나요? 선생님의 보증이 아니었다면 여러분도 제 말을 믿지 않으셨을 거잖아요. 근데 저 말은 결국 훔친건 제가 갖겠다는 얘기 아니야? 쉿. 자, 그럼 이것으로 정리는 됐군요. 그렇다면 결론 간단하네요. 간단하고요. 저의 목적은 진품의 확보, 여러분의 목적은 의뢰비를 받아내는 것. 이 두 목적을 동시에 이룰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해보시죠. 저의 도주 경로상에 마치 제가 흘린 것처럼 위장을 놔두어 사감대가 수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림은 다시 전시회장에 걸릴 것이고 이를 크게 버리기 싫은 사감되는 진품 감정을 의도적으로 회피할 겁니다. 그럼 진품은요? 당연히 제가 가져가지요. 염려하는 표정 짓지 마세요. 어차피 그것이 위장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심지어 예술학도 여러분들도 구별하지 못하셨잖아요. 할 말이 없네. 시간이 많이 늦었군요. 그럼 저는 이만. 잠깐만요. 아니요. 이미 시간은 충분히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다음에 뵙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지금이에요. 나무. 나무? 나무! 나무가 쓰러졌다? 저 아이 렌주먹 거도 렌주먹이요? 렌주먹 거목의 밑동을 부숴서 쓰러뜨리다니. 프로 차단과 무력 시위를 동시에. 하하, 이런 방법 없네요. 키 엄청 세군요. 응? 나는 우스바리츠. 벌써 이름 밝혀버리면 어떡해. 처음 뵙겠습니다. 궤도짱. 궤도짱? 예, 반가워요. 리츠짱. 그래서 지금 이것은 협박인가요? 제 이야기를 뭐만 들어달라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제가 써내려간 판이에요. 제가 써내려간 플롯이고 제가 써내려간 작전이고 또 제가 쓴 작품입니다. 물론 저는 일수가 싫어요. 일수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당연히 싫고, 하지만 소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제가 쓴 작품 엔딩을 이런 식으로 끝낼 순 없어요. 찝찝한 맛 남긴 채 무엇 하나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런 마무리. 결국 모두가 속아 넘어가고 저는 설교치 않는 의뢰미만 손에 넣게 되는 이런 흐리멍덩한 결말. 이런 건 작가로서 용납할 수 없어요. 역시 재능이 있어요. 그렇다면요, 그 말은 제한이 있단 말씀이겠죠? 예. 저는 결론 정해놓지 않은 독단을 던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저의 제안을 들어주세요. 교도님과 저희가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내기를 제안할게요. 과연 어떤 내기일까요? 계속해서 보죠. 자, 시험의 결과. 다음날 아침. 어이구, 사람들이 많네. 역시 베로니카 특별전. 그런데 몇 시 개장이지? 도록도 봐. 이 그림도 전시된대. 이거 나 미술 교과서 본 적 있는데. 웃어. 예술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다들 잘도 떠드는군. 눈앞에 위적을 두고도 그것이 위적인 줄도 모르는 자들. 옛날 생각이 나는군. 내가 심혈을 기울여 그린 나의 오리지널 그림은 그리도 비난하는 평론가들. 하지만 그들 모두 내가 대충 그린 유명 작품의 위적에는 토가 넘어가서 입에 침이 마르도록 찬탄했었지. 그 누구도 링크 자체를 보지 않았어. 그 그림의 배우에 깔린 보기 좋은 유명세만 볼 뿐. 사람들에게는 예술의 진면목을 통찰할 안목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야. 그렇게 사람들에겐 자격이 없어. 진프의 위대한 아우라를 감상할 자격이 없단 말이다. 그렇게 나는 세상의 위대한 제품들을 하나하나 위적으로 바꿔나갈 것이다. 무지한 이들의 눈과 입에 오르내리는 것은 대한 작품들 입장에선 수치스러운 일일 테니까. 그나저나 오늘
어젯밤에 특수기업부에게 연락이 왔었지. 의뢰를 완료했다고. 좋아.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들 그 얼빠진 표정으로 나의 조악한 위장이나 감사하라고. 당신들의 수준에는 그 정도면 충분할 테니까. 자, 이제 개장합니다. 이쪽 입구로 줄 서주세요. 미리 표를 꺼내주세요. 이제 시간이 됐군. 가볼까? 웅성웅성. 뭐야? 전시가 왜 저렇게 돼 있어? 응? 왜 똑같은 그림이 두 개나? 저거 근데 유명한 그림 아니야? 뭐지? 이거 저렇게 걸어놓은 건가? 뭐야? 왜 이렇게 앞에서 웅성거려? 잘 움직이도 않고. 대체 무슨 일이야? 이봐요, 거기 앞에 좀 비켜. 뭐야? 동시에 걸어놨군요. 똑같은 그림 두 개가 분명히 걸려있다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젯밤 교도님은 사람을 믿지 않으시죠? 사람들에겐 유작과 진품을 구별할 능력도 예술적 안목도 없다 생각하시고요.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교도님의 그 생각을 시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시험이요? 예. 사람들이 정말로 무지한지 시험해 보자고요. 이학적으로 흥미로운 소리군요. 좋아요. 어떻게 시험할 생각인지. 누가 자주빛과 푸른빛의 결에 진품과 위작을 한 공간에 동시에 전시하는 거예요. 관람객들이 처음엔 혼란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얼마인가 인파는 둘로 갈라지겠죠. 누군가는 진품 앞으로, 누군가는 위작 앞으로. 만약 사람들이 예술적 안목이 내재해 있다면 진품 앞으로 더 많이 몰려들 거예요. 아니라면 인파는 균등하게 반씩 나눠질 거예요. 만약 진품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다면 교도님께서 그림 훔칠 이유가 없어지겠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안목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 되니까요. 그렇군요. 좋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이 그림을 훔치는 것만큼은 포기하도록 하죠. 하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요. 저는 제 생각이 맞다는 것이 밝혀지면 좋은 저에게 무엇을 해주실 거죠? 나중에 한번 일을 도와드릴게요. 특수교육부의 이름으로. 미오 너 너무 도박하냐? 아니 우리 생각대로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어쩌려고? 연탄체로 진품 훔쳐가는 거 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좋아요. 수락하죠. 이 또한 제법 미학적 흥미가 뭐하는 일인가요? 후 그림을 걸어두는 작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로 헤어질 시간이군요. 언젠가 또 다른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이호양. 그리고 선생님도요. 잘가, 배도님. 배도짱 잘가. 그럼 이만. 이호, 진품 쪽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 우리가 이겼다고. 다행이다. 이호짱. 확실히 이쪽 분위기가 좀 다른데. 똑같은 그림인데 어쩐 느낌이 달라? 나도 여기 좀 더 마음에 드는걸? 나도 어째서 다들 진품 앞으로 몰려드는 거지? 저 무지한 인간들이 어떻게 진짜를 알아보는 거야?
아니 그 이전에 도서 교육부 이놈들 분명 의뢰를 완수했다 했는데. 안녕하십니까. 무슨 일이시죠? 누가 자주비가 푸른빛의 기활에 유작 제작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자세한 이야기는 가서 하시죠. 다만 저희는 발키리가 아니라서 비건 존중해드리지 않는 점 양해 바랍니다. 아니야, 얘가 아니야. 난 특수교육부, 그래, 특수교육부 그놈들이 어린 짓이라고. 특수교육부라고요? 뭘 모르시는군요. 와이던트에 그런 조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공식적인 부활동 아니니까요. 끌고 가. 아니야, 안돼. 나에게는 사명이, 유자 인간들로부터 예술을 지켜야 할 사명이. 이번엔 제가 져버렸군요, 노예님들. 하지만 다음 승부 때에는 봐주지 않을 거랍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아직 궤도를 그만둘 생각은 없는 거구나. 궤도라니요? 저는 잘 모르겠군요, 선생님. 저는 그저 유작 제작군을 체포하고 수교육부라는 동아리 존재를 감춰준 그럼 얘에게 사감대원일 뿐이라서요. 그러니까 여기선 사감대원과 선생님으로만 남자한 거야. 네, 그런 셈이죠. 네, 언젠가 정말 선을 넘으면 선생님으로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요. 괜찮습니다. 선생님은 뭐 오히려 바라던 바군요. 선생님께서 저를 뒤쫓는 것도 그 자체로 오히려 하나의 미학이 아닐까 합니다. 궤도는 자기를 붙잡아줄 탐정을 기다리는 법이니까. 궤도는 뭐라고? 아니에요. 현선아, 오늘은 추가적인 업무가 더 배정되어 있네. 추가적인 업무? 선생님의 전시에 가이드해드리는, 그러니까 도슨트 업무인데 해당 업무에 협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 그럼 잘 부탁해. 그럼 먼저 누가 자주빛과 푸른빛에 귀하랴, 이 작품부터 보실까요? 이렇게 됐군요.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에필로그 한마디 탄서. 맛있어. 역시 가게 직접 와서 먹는 게 더 맛있지? 예, 확실히 저번에 선생님이 포장해 주셔서 먹었을 때보다 이렇게 가게에서 와서 먹으니까 훨씬 더 맛있네요. 맛도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중증적이에요. 강도가 꽤나 높은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고. 부장님, 이런 맛을 저희만 느끼는 것을, 저희만 즐기는 것은 너무 이기적인 처사 아니겠습니까? 와이던트 안에 불쌍한 아이들에게도 이 맛을 즐길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템도 한번 교육 품목으로 고려해보시죠. 어떻게 이런 순간에도 미술을 떠올리는 거죠? 과연 타고난 영어 실장님. 근데 미호짱, 선생님과 같이 다니면 이렇게 자유롭게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거야? 이 선생님께서 신호 보증해 주시는 거니까 사감대에서도 막지 못해요. 그래서 샬레로 전문가 학생들이 나가는 것도 막지 않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맛있는 디저트까지 사주시고 고생했으니 너무 챙긴 게 맞지? 당분은 많은 것을 해결해준다고. 고생.
근데 고생 앞에기로 이번 작전의 총수익은 명예인이 되어버렸군. 명예는 무슨 마이너스죠. 우리 인건비와 연막탄 비용은 생각 안 하나요? 나 그래도 재밌었어. 이 요정이 마지막에 궤도장에 협상한 것도 멋있었고 멋있긴 무슨. 그런데 나 솔직히 좀 놀랐어. 의뢰인 속이라는 말이 네 입에서 나오다니. 의뢰인이 우리를 먼저 속였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대접해줘야죠. 역시 재능이 있어요. 눈에 눈, 이에는 이. 봐봐, 넌 역시 이런 일에 재능이 있다니까. 시끄러워요. 근데 미호짱, 어떻게 사람들 진품 앞에 더 많이 보여줄 거라고 신한 거야? 리츠짱 덕분이에요. 엥? 나? 누가 자주 빛과 푸른빛의 귀하래 제가 처음 봤을 때 리츠짱 뭐라고 말했었죠? 예쁘네. 리츠짱 그 그림을 보고 주인공 예쁘다라고 말했어요. 예쁘다라는 건 보통 액세서리나 장식물 등을 수식하는 표현. 위대한 작품의 실물을 본 것에 대한 감상으로는 적절치 않아요. 저 리츠짱은 무의식적으로 그 그림이 위작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던 것이죠. 그런가? 그래서 생각했어요. 어쩌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의식적으로 진품과 위작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거기다 위작을 단독으로 걸어놓는 게 아니라 진품과 함께 걸어놓으면 그 사이의 대비에서 오는 차이점을 발견하기도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라고도 생각했고요. 맛없는 음식은 맛있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더 맛없게 느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두 그림을 같이 걸어놓자고 제안한 거예요. 리츠짱이 무심코 던진 한마디로부터 거기까지 발상 끄고 가다니. 역시 문학도들은 변태 같은 면이 있어. 결론이 왜 그렇게 가는데요. 뭐 아무튼 별말 나쁘지 않게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고생대로 하고 의뢰비는 받지 못한 셈이 됐네요. 큐티베리 872 의뢰비만 받았으면 지금쯤 내 책상 위에 놓였을 텐데. 괜찮아 미호. 그거 아직 메모 남아있더라. 솔직히 누가 그런 무관 사갈까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긴 하지만 뭐 나의 큐티베리 871 모욕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아직 타자기의 미학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언젠가 사람들이 그 아름다움을 이해할 날이 오면 지금 사지 않은 걸 다들 후회하게 될걸요. 저랑 비슷한 말을 하는 사람을 얼마 전에 본 것 같은데. 나도 왠지 본 것 같아. 그러니까 당장 다음 밀수 일감을 가져오세요. 가져오라고요? 난 어떻게든 뷰티베리 87은 손에 넣어야겠어. 그리고 그 뒤에 특수교육부를 해체. 어허, 리츠 듣는다. 응? 무슨 얘기야? 그렇게 특수교육부의 일상은 다시 굴러간다. 누군가의 예술인가 유작가 미학의 희망 끝. 지구요. 재밌게 봤습니다. 이번에도 아이던티 이벤트 스토리였고요. 이번에는 미호, 후유, 리츠 이렇게 스토리가 흘러갔네요. 재밌게 봤습니다.